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려도 괜찮다. 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끊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해결책을 통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면 항상 부정적인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조언이 아니라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이나 친구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선택을 부정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는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죠. 추가적으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끊임없이 내 업무 능력을 폄하하며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건 별일 아니야라며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기분 나빴다고 말했을 때 내가 예민한 거야라며 내 감정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대화의 중심을 자기 이야기로만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필요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를 이용하는 사람. 어떤 관계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를 하나의 도구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고 나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배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나의 감정적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일방적인 관계라면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항상 세상과 남을 탓하며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넌 못할 거야라며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가십을 퍼뜨려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관계는 계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말과 행동에서 존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상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사람. 비교는 성장을 위한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이 늘 너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도록 만들며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교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그거 해봤자 소용없으라며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할 때 넌 그냥 지금이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애쓰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내 성취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나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성장에 방해가 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나를 항상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사람.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라며 감정적인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본인의 실수나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고 내가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죄책감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책임으로 떠안지 않고 건강한 거리 두기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가 없으면 거리를 두곤 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나를 찾고 평소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힘들 때만 나에게 기대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땐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태도가 돌변하며 나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일방적인 관계라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째, 나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대를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폄하하며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나 성취를 가볍게 여기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나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모든 관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감정을 무시하며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거나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비교와 통제로 내 삶을 제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